안녕하세요. 할매 감성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강위로 번져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김정호는 혼자 강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법무법인의 간판을 세운 자부심은 여전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와 후회만이 자리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무엇을 남겼는지 발걸음마다 묻어나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그에게는 더없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물가 근처에서 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을 머금은 그 웃음은 맑았지만 정호의 시선을 붙든 것은 웃음이 아니라 아이의 목에 걸린 작은 은빛 목걸이였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반짝이는 그 목걸이는 오래전 아들 재민에게 직접 건네주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정호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고 가슴 깊은 곳에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아무렇지 않게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강변을 뛰어다녔습니다. 멀리 있어도 선명하게 다가오는 장면은 정호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눈앞에서 다시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의식처럼 새어나왔습니다. 분명 잃어버린 나의 아들 재민이 목걸이랑 똑같은데. 엄마 민영은 아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아이가 강 쪽으로 더 나가지 않도록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고 그러나 아이 앞에서는 흐트러진 모습 하나 없이 단정하게 자신을 추슬러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이 그녀의 모든 태도에 배어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가까이 다가서며 혹시나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부드럽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잠시 실례 좀 해도 될까요? 민영은 낯선 이의 접근의 순간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품에 더 가까이 끌어안으며 경계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정호는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조심스레 이어갔습니다. 아이가 차고 있는 목걸이가 낯설지가 않아서요. 어디서 난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영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경계심을 낮추고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이 준 겁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그 순간 정호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남편이라는 말 한마디가 오래전 아들의 얼굴과 겹쳐져 눈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호는 애써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이요. 무례한 부탁인지 알지만 혹시 남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될런지요? 민영은 순간 시선을 피하며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낯선 이의 집요한 질문이 불편했지만 정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김재민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흘러나오자 정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크게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 뛰었고 오랫동안 눌러온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정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김재민. 놀라움과 그리움, 믿기 어려운 혼란이 한꺼번에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민영은 그의 반응에 더욱 긴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름 하나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저로서도 너무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분의 부모님 성함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정호의 표정은 애타게 매달리는 듯 절박했습니다. 잠시 망설인 끝에 그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성함은 정확히 알고 있죠. 아버님은 김자, 정자, 호자, 어머님은 이자, 은자, 희자였습니다. 그 순간 정호의 온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아들의 이름, 아내의 이름, 그리고 자기의 이름. 지금 눈앞에 선 여인은 자기 가족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였습니다. 강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스쳤습니다. 민영은 도윤의 손을 꼭 붙잡고 낯선 노신사의 눈빛을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호의 눈가에는 오래된 기억이 차올라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김재민의 아버지 김정호입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오랜 세월 묻어둔 진실이 터져나온 듯 묵직했습니다. 민영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두 팔이 본능적으로 도윤을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호는 그녀의 반응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강으로 돌렸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강물 위 잔물결은 아들의 웃음처럼 눈앞에 번졌습니다. 여기는 재민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곳입니다. 방학만 되면 친구들이랑 와서 뛰어놀곤 했지요. 나는 늘 바쁘다고 같이 오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애는 여길 잊지 않았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강물 위로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흔들리며 놓쳐버린 시간의 무게가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민영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 씨는 저하고 도윤이랑도 자주 이곳에 왔습니다. 힘들 땐 아이를 안고 여기 앉아 있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같은 강물 위에 머물렀습니다. 정호에게는 지켜주지 못한 아들과의 추억이, 민영에게는 버텨낸 세월의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묘하게 이어진 감정의 흐름 속에서 도윤의 맑은 웃음소리만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자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이라면 도윤을 내 손자로 그리고 당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민영은 놀란 듯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노신사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잃어버린 시간을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홀로 아이를 지켜온 불안이 여전히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가 뭔지 혼란스럽네요.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와 두려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흔들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첫 만남에 저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아들이 만들어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의 제안을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강가에서 돌멩이를 주워 물 위에 던지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은목걸이가 아이의 가슴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민영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병원 복도는 한낮의 햇살에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영은 도윤의 손을 꼭 잡고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정호는 그 옆에서 두 손을 단단히 맞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은 닿지 않았지만 세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차분히 안내했습니다. 이제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영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영은 숨을 고르고 도윤의 손을 이끌어 검진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불빛이 가득한 공간에서 의료진은 필요한 절차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면봉이 준비되자 도윤은 낯선 분위기에 긴장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영은 아이의 손을 다독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정호는 아이의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가슴 위에서 은목걸이가 작게 흔들리며 빛났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시절의 재민과 겹쳐져 정호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검체가 채취되는 순간 정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민영 역시 마음은 흔들렸지만 아이 앞에서 흔들림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검사가 끝나자 의료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며칠 뒤 나올 겁니다. 민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정호는 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세 사람 모두의 어깨 위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게 속에서 침묵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 진단실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정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뭇 진지한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쳐들고 한참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늘어진 듯한 침묵 끝에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우님과 아이는 친손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영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고 눈가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호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앉아 있다가 천천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깨가 크게 떨렸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민영은 눈길을 도윤에게 돌렸습니다. 아이는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두 어른의 표정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은목걸이가 도윤의 가슴 위에서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정호는 손을 내밀어 아이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흐느낌 섞여 터져나왔습니다. 도윤이가 내 손자구나. 이제야 만나다니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단다. 민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사람 사이로 고요가 스며들었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 새로운 시작의 숨결이 방 안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결과가 확정되고 며칠 뒤 정호는 민영과 도윤을 저택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높은 대문과 넓은 정원, 고요하게 자리한 건물은 오랜 세월 권력과 부를 상징하듯 웅장했습니다. 민영은 대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낯설고 부담스러운 공간 앞에서 도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호는 현관 앞까지 직접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함께 이제라도 새로운 가족을 붙잡고 싶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영 씨, 도윤아. 이 집은 이제 두 사람의 집입니다. 편히 들어오십시오. 민영은 짧게 고개를 숙였으나 얼굴에는 긴장과 망설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안겨준 세상에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졌으나 젓가락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무슨 말을 꺼내려다 여러 번 망설였고 민영은 낯선 시선 속에서 긴장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도윤만이 순수하게 음식을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짧은 한마디에 민영은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고 정호는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잠시나마 무거운 공기를 흔들어 놓았고 잃어버린 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도윤은 피곤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곧 잠이 들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남은 건 김정호와 민영 두 사람이었습니다. 정호가 먼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민영 씨, 재민이와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살아온 인생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민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호의 눈빛에는 절실한 갈망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결국 숨겨둔 기억을 꺼냈습니다. 재민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억 속 장면은 선명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함께 밥을 지어 먹던 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나누어 쓰고 걸었던 길, 낡은 천장에서 물이 새어도 서로 웃을 수 있던 순간들. 그 사람은 늘 저한테 말했어요. 돈 없어도 괜찮다. 저만 있으면 된다고요. 정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신에게는 차갑게 등을 돌리던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그렇게 따뜻한 말을 남겼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렸습니다. 민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말 하나로 버텼습니다.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도 가진 건 없었지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치듯 들려오고 놓쳐버린 시간들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거실의 불빛은 잔잔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민영은 오래도록 감춰온 말을 꺼낼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녀의 눈빛을 살피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영 씨, 재민이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민영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목에 걸려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버티던 그녀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 씨는 몇 해 전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호의 몸이 순간 굳었고 민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던 한국 병원에서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도 큰일 없을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수술 도중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고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의료사고를 의심했지만 병원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정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조차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민영은 울음을 삼키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례식에는 재민 씨 가족은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모르셨을 것이고 오늘 대표님께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억눌러왔던 슬픔과 후회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라 그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이제 앞으로 벌어질 진실 추적의 단서이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 저택의 서재에는 단 하나의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손에 쥔 낡은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재민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웃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집을 떠나던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행 가방을 움켜쥔 채 결심한 얼굴로 서 있던 청년. 그때도 정호는 차갑게 앉아 있었고 끝내 아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집을 나가겠습니다.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 말은 집안을 울렸지만 정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민은 고개를 돌려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정호는 사진을 움켜쥔 채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때 내가 왜 널 붙잡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성공에만 집착하고 가족을 등한시했다. 미안하다. 떨리는 울음소리가 서재의 정막을 흔들었습니다. 책장에 가득 꽂힌 판례집과 서류들은 그 순간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손에 넣었지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넓은 응접실, 정호의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서먹했고 공기는 긴장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도윤만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정호는 아이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미소 지었고 민영은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호의 딸 수지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입니까? 아니, 재민 오빠는 우리나라 최고인 한국병원에서도 못 살리고 죽었잖아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두 사람 꼭 우리 집에 들여야 되겠어요? 순간 공간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고 민영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뻔하다가 수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수지, 너 방금 뭐라고 했지? 재민이가 한국병원에서 죽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고 있지? 수지는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호와 민영의 시선이 동시에 마주쳤고 서로의 눈빛에는 같은 의문이 번졌습니다. 민영은 손끝을 떨며 크게 물었습니다. 재민 씨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와 아버님만 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정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딸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는 사실, 그것이 모든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지는 방금 자신이 한 말을 수습하지 못한 채 시선을 바닥에 떨구었고 정호는 두 눈을 감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호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장면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기억, 민영의 고백, 한국병원조차 살리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지금 딸 수지의 입에서 흘러나온 치명적인 말. 알 수 없는 의문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재민이의 죽음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건지 끝까지 밝혀내겠다. 늦은 저녁 정호의 저택 서재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터운 서류와 오래된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정호는 묵직한 시선으로 맞은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이는 수지 곁을 오래 지켜온 비서 장성우였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성우 자네, 우리가 대체 같이 해온 세월이 몇 년인가? 이제는 숨기지 말고 다 말해주게. 장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갈등과 죄책감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저도 그날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사실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졌습니다. 누구의 지시였나? 수지인가? 장성우는 차마 눈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수지 아가씨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냥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오래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정호의 입술이 굳게 다물리며 숨소리가 무겁게 흘렀습니다. 그럼 자네는 알면서도 그 모든 걸 묵인한 건가? 장성우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네. 저는 당시 와이프 병원비에 아이들 학원비에 여기저기 들어갈 돈이 많아서 아가씨의 3억 제안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양심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장비서. 차라리 나에게 얘기를 하지 그랬나? 좋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지. 자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진실은 끝내 묻히고 말 거야. 장성우는 눈을 감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사람, 그날 모든 걸 결정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사를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늦은 저녁 정호는 장성우의 안내를 따라 한국병원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진료실 문을 열자 눅눅한 공기와 함께 술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책상 앞에는 근사한 차림의 중년 의사가 앉아 있었고 모든 것이 귀찮은 듯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정호는 의자에 앉으며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재민, 내 아들의 마지막 수술을 집도한 사람이 의사 박정민 당신인가? 정호는 의사를 몰랐지만 의사 박정민은 정호를 알고 있었다. 박정민의 손끝이 떨렸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그날 제가 집도했습니다. 재민이는 원래 심장병이 있었고 여기 한국병원에 어릴 때부터 다녔지. 아들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한국병원에서 왜 내 아들이 돌아오지 못했나? 의사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무너진 듯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약했어도 무리 없이 끝낼 수 있던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지 씨가 수술 직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수지가 여기를 왔었다고. 그렇다면 수지는 재민이가 집을 나간 뒤부터 계속 행방을 알고 있었던 거야? 의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 대표님.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수지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수지 씨는 기회가 왔다면서 이번에 정리해야 한다고 재민 씨가 사라지면 모든 게 우리 손에 들어온다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두려웠지만 결국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정호의 손이 부르르 떨리며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뭐라 했나 지금? 내 딸이 자네와 손잡고 내 아들을 죽이라고 했다는 말인가? 의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 대표님. 저는 그 순간 의사로서의 의무를 버렸습니다. 간단히 살릴 수 있었던 수술이었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드님은 제 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떨리는 어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아, 내 아들아, 내가 몰랐구나. 내 손으로 낳은 딸에게 너의 목숨을 빼앗기게 될 줄이야.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회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켜져 있었고 방금 전 자백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숨을 고르며 입을 다물었다가 마침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겠다.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으나 결심만큼은 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더 이상 흔들리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김정호의 서재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방금 가져온 녹음기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의사의 떨리는 목소리와 충격적인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장성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지 곁을 지켜온 비서였지만 이제는 양심의 무게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걸 공개하시렵니까? 그래도 따님이신데요. 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범죄자고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 정호는 곧바로 서류철과 녹음기를 정리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다. 내일 이사회에서 모두 앞에 진실을 밝히고 수지의 가면을 직접 벗겨내겠다. 다음 날 아침 법무법인의 이사회실은 차가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끝자리에 김정호 대표가 앉았고 양옆에는 이사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대편에는 단정히 차려입은 김수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눈빛은 잔뜩 긴장돼 있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자리를 둘러본 뒤 조용히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내 아들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녹음 버튼이 눌리자 방 안에는 떨리는 의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지 씨는 기회가 왔다면서 이번에 정리해야 한다고 재민 씨가 사라지면 모든 게 우리 손에 들어온다 말했습니다. 순간 이사회실 공기가 뒤집혔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놀란 듯 몸을 일으켰고 수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호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수지야, 내가 한 짓 맞느냐? 네가 오빠인 재민이를 죽인 거냐? 수지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의 날조예요. 저를 모함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녹음 속 의사의 자백은 명확했고 정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것. 네가 부정해도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이사진들의 시선은 모두 수지에게 쏠렸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차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감쌀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끝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에요. 정호의 눈빛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족을 버렸다. 내 오빠를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이미 내 딸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수지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무너져 내렸고 이사회실 공기는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정호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김수지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박탈하고 김수지를 경찰에 고발한다. 며칠 뒤 노을빛이 강 위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민영, 도윤과 함께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재민이 어린 시절 뛰놀던 자리이자 민영과 도윤이 힘겨운 삶 속에서도 자주 찾았던 장소였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마주한 것입니다. 도윤은 목에 걸린 은목걸이를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작은 손가락 사이로 흔들리는 목걸이가 저무는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호의 시선이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재민이가 소중히 간직하던 이 목걸이, 이제 우리 손자 도윤이 목에 걸려 있구나. 도윤아, 네가 이제 할아버지와 아빠를 이어가는 거다. 도윤은 목걸이를 가슴에 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아빠도 보고 계실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붉게 물든 강물은 잃어버린 시간을 덮듯 반짝였고 목걸이는 세 사람의 손 사이에서 새로운 인연을 이어주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래 끊어졌던 인연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끝에서 세 사람은 마침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